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죠?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저도 그냥 보면서 이게 뭐지? 뭐지?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따라가기는 했는데 영상을 최근에 조금 하필이면 또 이렇게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찍게 됐는데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저는 진짜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선을 다 빼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때도 이게 2025년 4월이거든요. 이때도 지키니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못 뚫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 이게 요 아래로 확정적으로 빠지는 순간 여기선 지나보면은 하락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근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꼬리로는 닿았지만 종가로 보면은 이렇게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상승장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근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장세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적어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하락장 판정을 못 하더라도 이때는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하락장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뚫어낸 순간에는 보시면 요렇게 장대가 계속 쏜다는 그런 결론이 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횡보도 하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뚫을 때 장대로 뚫고 조정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지점이 새로 뚫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뚫었고 지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어쨌든 뭐 횡보가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방향은 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횡보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3년에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박스권 때가 끝난 다음에는 상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기존에 스탠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다 가서 아쉽기는 한데 제가 코스피 비율을 들면서 코스피도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죠 사실은 뭐 코스피 하면 바보다 국장 왜 하냐 했다가 이제 그 응축된 힘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듯이 코인도 분명 그런 시간이 올 거다. 왜냐하면 2022년 끝나고 2023년부터 상승장이 왔지만 그 생각보다 뭔가 대세 알트장이다라는 느낌이 안 왔어요. 그동안에는. 그죠? 그거 안 왔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니 이거 나스닥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은데 뭐하러 코인을 하지? 한 뭐 비트코인 정도 해볼까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코인은 사실 주식보다 더 좋은 거는 24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일봉 하나에도 축적된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4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만약에 한 뭐 4년 횡보를 했다. 그러면은 코인이 똑같이 4년 횡보했다는 건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의 횡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디커플링이 되면서 주식이랑 원래 커플링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면 이런 데는 혼자 놀았잖아요. 코인이. 그 기간들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을 뚫은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선이냐면 360선 그리고 200일선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200일선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게 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200일선하고 360일선을 같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200일선은 강하게 뚫었고 365일선에서는 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뭐 이런 구간에서 가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좋은 건 뭐냐면 뭐 조금 아쉬운 거는 힘을 좀 더 모았으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위로 몰리고 있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은 계속 여기 역배열 갔다가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 이 가격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게 안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떨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우려스러운 점입니다만 어쨌든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런 데를 돌파하고 지키는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의 코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이었고 이번에 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세 관점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건 채권을 이제 미국이 매입을 했는데 일본이 채권을 던지면서 미국이 그걸 바이백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식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금융상식에서는 뭐 주식이 호재가 된다 뭐 이렇게 유동성이 된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스닥의 추이를 보면 좋지 않단 말이죠.
근데 금은 좋고요. 그리고 코인이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코인러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고 코인은 주식이랑 뭐 지금은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나중에 코인 제도권으로 가면서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되게 큰 뭔가 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2023년, 4년, 5년, 뭐 6년 겪으면서 역시 코인은 사기였나? 저마저도 그래 뭐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24시간으로 조금 있으면 된다는데 소수점 거래도 된다는데 이런 코인이랑 다를 게 뭐야? 왜 코인을 할까? 그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주식은 이미 실물이 있는 기업이고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게 많은데 코인은 대부분의 재단이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로만 그걸 유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 망한다는 거 아는데 기대 수익률이 주식보다 높으니까 코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세 알트장은 생각보다 안 왔다라는 거죠. 2025년에 그 상승장에서도 선별적으로만 알트가 간 거지 대세 알트장은 안 왔었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면 주식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자, 뭐냐면 2+1으로 할게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한 거죠. 약세 시나리오 중에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계속 선별적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엔 대세다. 그러니까 2021년이나 2017년 같은 그런 게 온다. 이걸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우리의 대응책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뭐냐? 선별적인 알트랑 대세 알트랑 다 만족하는 교집합에 우선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하이퍼리퀴드, 그 다음에 뭐 디파이 쪽이라던가 그 미국에 관련된 코인들 있잖아요. 기관들 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코인들 이런 애들을 좀 내가 많은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내가 대세 알트장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AI나 이런 것들이 좀 트렌디한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미 지금 쫄보 메타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하면은 저는 이번 장세가 딱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저도 선물도 같이 하니까 이걸 뭔가 봤는데 애매해가지고 좀 이따가 할까 좀 보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안일하게 보다가 장대 쏟으면서 그 다음부터 놓친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물은 이런 게 조금 문제지만 현물은 사실 이럴 때쯤에 좀 추격 매수를 해도 청산이 없으니까 강세장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강세장이다라고 거의 한 7-80% 정도는 딱 박아놓고 나머지 20-30% 정도를 아니야 기술적 반등이 오고 떨어질 수도 있다 요 가능성 하나만 열어놓고 분할 매도 하자만 생각하면은 저는 모든 게 다 대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좀 보면은 도미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너스가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오른다는 건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대세 알트장이 오려면 항상 뭐가 먼저 실현이 됐냐면 도미너스가 먼저 오르고 이게 조금씩 오르는 단계에서는 알트들이 같이 어느 정도는 올라요.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하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것을 지나면 이게 오르고는 하는 순간 비트코인한테 다 몰리잖아요. 그 흡성대가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고통받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고통받는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21년의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 2019년에 사실은 비트코인 상으로는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물론 2020년 코로나 빔 때 또 저점을 갱신해서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바텀보다 2019년에 그 최저가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한 신규 투자자로 봤을 때는 2020년 말에 잠깐 봤다가 그 다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2011년에 1월 혹은 2월 이때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도미너스가 이때부터 떨어졌어요. 이때 1월 달부터 겁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트장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의 장세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과정. 만약에 대세 알트장이 온다면, 그러면 사실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내가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환율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만약에 강달러가 되기 전에 1200원일 때 우리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1200원 뭐 1100 얼마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환율이 좀 떨어졌지만 뭐 1500원 뭐 이럴 때 우리는 원화를 봐도 돈이 늘었어. 교환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비트코인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비트코인을 먼저 들고 있으니까 도미넌스가 올라서 알트가 떨어지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으면 비트코인 상승도 먹고, 나중에 이러한 시점이 될 때쯤에 알트를 조금씩 바꿔 먹으면 그러면 더 이득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업비트를 이렇게 보면 이제 슬슬 뭔가 알트가 이게 막 확 올랐다가 반등할 때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약해지는 게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이게 캔들이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윈터뮤트는 알트를 뭐 공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사이클의 중간이다, 새로운 사이클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번 사이클이 그냥 이전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고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2019년이고 뭐 이렇게 2020년을 걷고 올라가는 그 단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다 다른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사이클이 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칠해놨죠. 고점이 딱 나오고 그 다음 저점이 최저점, 비트코인 기준 최저점 나오는 게 거의 1년이 걸려요. 보시면 여기도 11월 달, 11월 초, 여기도 그 다음 년도 11월 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10월 6일인데 그 다음이 이제 보면은 10월 5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8월 20며칠이죠. 일단 24일. 그리고 최저점 기준을 보면은 6월 29일 날 저점이 나온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건 조금. 그래서 사이클의 연장인 건지, 안 끝났었고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건데 뭐 미국이나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그 기존의 사이클이 폐기가 되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사이클이 진행되는지는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도의 내 가이드라인 정도만 해놓고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만 딱 잡아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딱 비교를 했을 때 요 최근의 기간이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다시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러한 장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가 돼버렸거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됐는데, 이런 패턴. 그러면 이번 상승장은 주식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이 되고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건 2017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많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전체 시총 파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엄청 커질 시장이 되거든요. 물론 그건 다 버블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보다 버블이 좀 심합니다. 그죠? 우리가 버블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결국은 뭔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안으로 요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시장을 냅다 키워버리면 결국 그거 사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업비트에서 원화마켓으로 거래를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테더나 뭐 서클이나, 그쵸? 이런 걸 가지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시장 자체를 그냥 냅다 올려버리면, 이걸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돈들을 코인 시장에 돈을 넣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꿀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 발행이 될 거니까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종의 거품 만들기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규모를 키워놓고 이 코인을 마지막에 엑시트를 하면 그게 결국 뭐로 남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남겠죠. 이런 식의 한번 사이클을 돌려먹으려고 하나? 왜? 시총이 낮으니까.
전체 시장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뭔가 요번에는 이게 버블이 온다면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겠다. 다만 그게 거기에만 너무 믿고 가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TSD 있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올라가는 그 각이 굉장히 가파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또 찍는다. 그러면은 강세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근 2년 내에 최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근데 이게 차트 보는 사람들은 과매수 구간 오면은 이거 숏 쳐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갈리는 패턴이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계속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쏠 수 있는 이유가 숏 스퀴즈가 나서 더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숏을 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숏이거든요. 이거 RSI 85 이게 맞아? 숏, 청산, 숏 스퀴즈. 지금이니 한단 말이에요. 떨어졌네? 또 쳐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눌림롱 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말 그게 나아요. 그걸로 선절을 당하더라도 그게 낫고 숏보다는 눌림롱이다. 왜냐?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은 추세가 바뀌고 강력한 양봉을 쏠 때는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또 보면은 또 캐시우드는 목표가 150만 달러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1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만인가 50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갔으니까 대충 우리가 뭐 디스카운트 좀 하면은 30만 달러 가려나 뭐 한 20만 달러 가려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많은데 이것만 가도 알트 엄청 오르겠죠. 만약 대세 알트장 온다면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바빠질 거예요. 보니까 상황이 그죠? 좀 영상도 자주 찍고 그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찍을 게 없어.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막. 그러니까 좀 놓고 있었더니만 뭐 일도 좀 처리하고 놓고 있었더니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좋죠. 어쨌든 우리 코인러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주식에서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물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러다 말겠지가 클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오픈마인드로 강세장이 왔다 정도 생각하면서 한 7-80% 정도는 강세장이다라고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말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미쳐 날뛸 때 보통 움직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다. 뭔가 혼자 하기 그래도 애매하다. 네, 그럼 이제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membership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오시면은 이렇게 다 해드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팬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뭐 플라즈마 다 이렇게 타겟을 갔는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이때는 거의 비트 이더 위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그리고 거의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잃는 게 더 클 거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으면 좀 쉬고, 그 다음에 장이 좀 좋아지면 난사하고.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호불호가 알릴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지루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